15분 식사 멘토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올리브유, 포도씨유, 카놀라유의 영양을 업시키는 섭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3가지 기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로 나누어지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를 으깨서 거기에서 짠 기름을 얘기하거든요. 즉 압착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향과 그 맛이 살아있고 바닥에 보면 과육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반해서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한 올리브유에다가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블렌딩한 것이에요. 이 2가지 올리브유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산가, 다른 말로 유리지방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이 산가 기준이 0.8%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상품들은 이 산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코스트코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클랜드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참고로 보면 여기에 acidity 0.5%라고 쓰여진 거 보이시죠? 이것은 엑스트라 버진의 기준이 0.8 이하인데 반해서 이 커클랜드의 엑스트라 버진 상품은 최대 0.5 밑으로 산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고급유는 0.2까지도 산가가 나오는 제품이 있다고 해요. 포도씨유는 말 그대로 포도의 씨의 기름을 얘기하고요. 와인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포도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 씨의 활용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포도씨유가 나오게 됐다고 해요. 카놀라유는 캐네디안 오일 로우 애시드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유채유는 불쾌한 쓴맛이 있고 또 건강에 해로운 에루신산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 에루신산의 함량을 낮춘 품종 개량한 유채 씨를 개발을 해냈고 여기에서 짠 기름을 캐놀라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 기름의 영양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식물성 기름이다 보니까 주요 영양소는 아무래도 지방이죠. 그런데 같은 지방식품이라고 해도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지방산의 종류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름들은 식물성 기름이기도 하지만 포화지방이 7에서 14% 정도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9은 단일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닭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오메가3, 오메가6는 우리 필수 지방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3가지 기름 중에서 올리브유와 카놀라유는 오메가9이 풍부하고요. 포도씨유는 오메가6가 풍부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기름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지방산의 구성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연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는 고온에 튀기거나 하는 요리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연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발연점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기름을 가열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온도점에 이르게 되면 푸른 연기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온도를 발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가지 기름의 발연점을 비교해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약 180도, 퓨어 올리브는 220에서 230, 포도씨유는 220에서 250, 그 다음에 카놀라유는 약 250 정도의 발연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발연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푸른 연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 중에는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 담배에도 들어있는 그런 발암물질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연기가 나게 하는 건 좋지 않겠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튀김 요리에 좋지 않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은 반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튀김 요리를 할 때 종류에 따라서 약 160에서 180도 정도의 온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튀긴다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집에서 온도계로 기름의 온도를 측정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나 눈대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연점을 올라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은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샐러드 기름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이냐 퓨어냐 기준이 산가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산가는 0.8%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해도 이 산가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고급 기름일수록 산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가가 낮아질수록 발연점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해도 아까 발연점이 약 160에서 18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름 종류에 따라서는 200 가까이 나오는 상품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이용을 한다면 튀김에 사용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죠. 다른 대안들이 있으니까 비싼 기름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에는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튀김에는 무난하게 저 같으면 포도씨유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치매라든가 GMO라든가 이런 단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카놀라유보다는 다른 제품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름별로 이렇게 성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음식에 이용하실 때도 경우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에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샐러드에 만약에 토마토를 이용한다 그러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 때에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도씨유는 잡채를 만드실 때 이용을 하시면 좋아요. 잡채는 재료들을 많이 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의 사용률이 많아지게 되는데 올리브유는 그 독특한 향과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 자체의 맛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사용하시려면 포도씨유로 볶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복 버터구이라던가 오징어 버터구이를 하실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버터와 포도씨유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버터가 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돈가스라든가 새우튀김 같은 걸 하시면 굉장히 바삭바삭해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카놀라보다는 포도씨유로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름은 기름이죠. 1g에 약 9칼로리로 굉장히 고열량 식품이에요. 그래서 과잉으로 섭취하시게 되면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셔야 되죠.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일일 섭취 열량의 15에서 30% 정도를 지방으로 섭취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오메가6는 약 4에서 10%,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약 1%의 비율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티스푼 아시죠? 이 티스푼 기준으로 3개 내지 4개 정도 티스푼을 하루에 드시면 적정한 양인데요. 하루에 한 끼 전이나 튀김이나 혹은 기름이 들어간 샐러드를 드신다면 적당한 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기 있는 3가지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